네, 반갑습니다. 1월 23일 토요일 종목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거래량 특징주 삼성제약과 초록뱀. 네, 거래가 엄청 터졌더라고요.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뉴스 테마 특징주로서는 원익 IPS 그리고 두산 페어셀 두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금해하셨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와 네이버 두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은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셨던 삼성전자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난주, 주말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난 주말에서 어제 그저께, 인텔과 협약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반도체 공장을, 미국 텍사스에다가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11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자,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서 인텔 위탁 생산에 대한 어떤 진검승부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좋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는 장이 마감한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외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는 상태인데 시간에까지 다 끝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인데 반도체 공장을 증설한다는 것은 일단 인텔의 반도체 수주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이게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증설 검토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텔의 어떤 그런 수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일단은 삼성전자라는 언급은 일단 뺐어요. 그렇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이제 정황상, 인텔이 대만의 TSMC, 그 다음에 삼성전자 쪽에 같이 이제, 양쪽으로 저 수주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또 이번에 미국 생산 라인 증설 같은 경우는, 대만 업체들을 또 견제하기 위한 내용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삼성의 공격적인 투자와, 그 다음에 인텔과의 협약, 이런 모습들은 삼성전자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삼성전자의 이러한 공장 증설, 집중적인 투자, 그 다음에 인텔과 협약 이런 부분에서 당장 이루어지는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2023년도부터 가동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생산 설비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것들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부품주가 되겠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생산 라인을 이제 진행할 때, 반도체 장비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관련, 소부장이라고 하든가요, 장비, 소재, 이런 쪽의 기업들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장에서도, 강하게 상승한 종목군들이 이제 그런 쪽에 포진되어 있었다라고 판단해 보신다면,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아니라,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수혜, 중소형주들의 수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이것이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개인들의 매수도 굉장히 많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꾸준하게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 조정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구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단기적 조정이 얼마만큼 깊게 들어갈 것이냐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니 경기 회복이니 등등의 이야기들,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또 28일이 되면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주가를 많이 빠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전망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가장 최하위권의 마지노선이 73,000원, 74,000원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단부에 있는 지지선대가 84,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84,000원 정도로 그냥 지켜주는 형태의 모습으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보다는 관망이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고요. 횡보의 흐름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처럼 과매수 국면이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보다는 횡보 아니면 소폭 하락을 통한 이런 과매수 국면 해소와 그 다음에 이런 이격도를 감소시키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주가를 많이 빼지 않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받아 올리는 그 형태로서 현재 위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맞는 전략이죠. 그 다음에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관망세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 전체적인 흐름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는 이런 단기적 변수 이런 것들이 부담감을 줄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홀딩하셔도 괜찮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두 번째 종목 보죠. 네이버 보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분위기 좋죠? 네, 일단 신고가 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아, 멋진 상승이 또 나타났는데, 추세가 그동안 많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국면에 대한 부분들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평선을 모아가면서 추세를 돌려버린 형태죠. 이게 어느 정도 시세가 발생한 시점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지 않고 바로 돌려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서 본다라면은, 긍정적인 어떤 뭔가 포지션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뉴스 하나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네이버가 빅히트와 지분을 맞교환하는 형태로, 이 주식 교환 방식의 형태로 지분을 투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BTS 소속사인 이 빅히트 쪽에 이 지분을 투자한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네이버가 이제 이런 쪽 K-팝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같이 땡겨온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되고, 빅히트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을 텐데요. 네이버 쪽에서의 지분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 방탄소년단이 또 어떤 음원 차트에서 또 상위권을 기록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엔터주들도 좋은 형태의 모습을 좀 보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 자체는 이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 그래서 뭐 지금 네이버도 있지만 빅히트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부분. 뭐 외국인들 매수, 기관 매수가 같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빅히트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좀 빠른 속도로 주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단계로도 가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도 들고는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빅히트 진단이 아니고 네이버 진단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포지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일단은 뭐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수급적인 전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관의 수급 전망들, 그 다음에 뭐 게임 개발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뭐 언택트 이후에 이런 어떤 네이버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아지는 그런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시총 4위로 올라서게 되면서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가, 역사상 신고가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종목들은 잘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물론 주가가 살짝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갭으로 뛰어넘어간 부분이 32만원에서 33만원입니다. 그렇다면 32만원 구간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가가 들어오더라도 많이 들어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그대로 홀딩입니다.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주가 상승은 더 노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기적 과매수 국면 들어갔죠. 그렇다면 횡보 아니면 조정이 들어가서 32만원대 지지선을 만들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조정 정도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요, 주가가 좀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저 32만원 아래쪽이 지금 매수하기 좋은 위치인데, 지지선이 지금 32만원 형성됐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아주 푹 담궈준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매수하기가 좀 어렵고요. 현재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냥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서는 또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껄끄러운 그런 위치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신규 접근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한다, 데리고 간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삼성제약 보겠습니다.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분위기는 일단 또 괜찮죠. 이게 거래량이 오늘 빵 하고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죠. 뭐 상당히 이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그 배경이 췌장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젠백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고리가 나오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구충제, 코로나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또 삼성제약이 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 기업에게 좋은 소식을 푸시업을 해줬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주가가 돌아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승 흐름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전 고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을 테고요. 여기서 뭔가 좋은 재료가 하나 딱 와서 달라붙어 준다라면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나겠죠. 이미 좋은 소식은
연초, 즉 월초에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상승한 주가 이 상승 흐름을 그대로 지켜주려면 또 다른 좋은 소식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보완된 강화된 그런 좋은 소식이 들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런 소식은 없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 상승을 일단 예고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 넘어갔을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른, 그 다음에 조금 더 강한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셔야 되겠고요. 매수 의견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단기적 관점이기 때문에 소량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 넘어가는 시점에서 비중을 확대하시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격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단기적 전략일 뿐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또 갭 상승하고 넘어가면 매수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도 잘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매수에 대한 포인트들은 이제 10,000원 아래쪽이 좋겠죠? 매수하시려면 10,000원 아래쪽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 전략으로만 일단은 접근하시고 리스크 동반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초록뱀 보겠습니다. 네, 초록뱀이요. 아까 잠깐 드렸었는데요. 이 BTS 관련한 그런 내용이겠죠. 빌보드를 석권했다. 이 방탄소년단이 빌보드를 석권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음원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빌보드 차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빅히트하고 초록뱀하고 둘 다 상승한 모습인데, 이 빅히트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네이버가 지분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초록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조금 재밌는 게요. 이 올 하반기를 목표로 하는 이제 드라마 제작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BTS의 세계관을 담은 작품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BTS가 계속 인기를 끌고 있으면 BTS를 모티브로 한 이런 그 드라마 제작한 이 제품 자체가 작품 자체가 주목을 받게 되고 거기서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 있겠죠. 약간 좀 생뚱맞은 그런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아마 상승 패턴에서도 약간 뭔가 이상한데라는 생각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워낙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강하게 상승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이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아래쪽에서부터 치고 올라온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윗골이 달린 부분에서는 저항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저 부분에서 차익 매도 같은 것들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TS 관련주로는 키스트도 있죠. 네, 키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 상승을 많이 했다가 이제 저항대에서 오면서 내려온 모습인데, 현재 이런 포인트를 보게 되시면은 밑에서부터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항을 충분히 받는 모습인데, 초록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직은 이제 밑에서 오늘 금요일날 처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아직은 열어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항대는 3,000원에 아주 강하게 있기 때문에 3,000원을 단박에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 지금 이 정도 소식 가지고 3,000원 넘기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계속 저항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신규 접근은 별로 썩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3,000원 근접하는 지점에서는 단기적 매도 전략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물며 키스트 같은 경우 이제 더불어 말씀드리면은 이제 매도 의견을 제가 드려서 이제 매도 차익 실현을 일단 들어갔습니다. 이 키스트도 2만원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 이후에 저항대 들어가게 되면 차익 실현을 조금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록뱀, 키스트도 같이 좀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신규 접근은 좋지 않아요.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 반등을 이용한 차익 실현, 저항대에 근접하는 구간에서 차익 실현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은요, 원익 IPS입니다.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왔죠. 네, 1160억 반도체 장비를 수주했다. 삼성전자의 후광 효과.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공장을 이제 설비 투자를 하겠다 등등등 얘기들이 있는 부분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미국 공장 쪽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중국 법인 삼성 중국 반도체와 1160억 원에 이르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매출액 대비 17%에 해당하는 대형 계약입니다.
종목입니다. 한 방에 그냥 네 매출액의 17%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주 공시가 일단 터진 거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인데, 자 그런데 이 뉴스가 터지고 나서 이제 윗꼬리를 달고서 음봉으로 툭 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동안 아마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를 먼저 상승시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장비의 그런 수주, 공시, 그 다음에 이제 장비의 어떤 납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는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사상 최고가, 네,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4만원대부터 시작이 됐다라 보시면 되겠고, 현재 4만원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원익 머트리얼즈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상승 흐름이 같이 연결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뭐 이런 것도 비슷한 모양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오르다가 일단 살짝 들어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뭐 같은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만 일단 놓고 보시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 맞습니다. 조금 내려왔다 하더라도 홀딩이고요. 지지점대에 대해서 굉장히 단단한 그런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이격에 대한 부담감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살짝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45,000원 위쪽에서 지지를 받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습니다. 마지노선은 4만원 초반 이 정도 수준이지만 지지선 자체는 45,000원 수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지지선대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수주가 늘어나면서 이런 기대감, 앞으로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계속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의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좋습니다. 대신에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정이 좀 들어와야 되겠죠. 지금 조정을 할 수 있는 구간대는 45,000원에서 또 45,000원 살짝 아래쪽 한 42,000~43,000원대 43,000원 정도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대 보시면 43,000원부터 45,000원 정도 수준까지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인데, 그런 자리가 들어오게 된다면 매수를 살짝 고민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당장 사시는 건 안 되고요. 일단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매수하시는 것은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이네요. 두산 퓨얼셀 보겠습니다. 두산 퓨얼셀은 블랙락이 지분을 확대했다. 자, 이러면서 그냥 주가를 빵 튀고 나가는데, 이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이제 1년, 2년도 채 안 된 종목인데, 이렇게 빵 치고 나가도 되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한 흐름입니다. 현재 이제 연료전지, 연료 전지 기업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도 계속 있었던 부분이죠. 업황적인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 블랙락이 듀얼셀의 지분을 지금 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빵 하고 들어온 모습인데, 지금 지분율을 5.1에서 6.2%로 높였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입니다. 다만 블랙락이 왜 듀얼셀의 지분을 두산 퓨얼셀의 지분을 늘렸는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앞으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조 바이든에 대한 어떤 기대치, 즉 정책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뭐 긍정적인 가능성들은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투자가 들어온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블랙락의 지분 확대 소식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주가가 일단 신고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신규 상장에서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뭐라 할까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접근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세가 상승세로 가고 있다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흐름이 꺾이기 전까지는 보유하시는 것이 맞는 전략이죠.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맞겠죠? 그 다음에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추세선상에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종목 자체가 조정이 좀 들어갔을 때 55,000원 아래쪽이 좋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충분히 기다려서 55,000원 아래쪽 들어오게 된다면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그 부분들은 또 이제 단기 상승 이후에 나타나는 저항대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신규 매수는 그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매수하는 관점은 괜찮으나 그 자리 자체가 또 부담스러운 위치가 된다라면 굳이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갭이라도 상승하게 된다면 갭 상승 같은 거 보여주게 된다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죠. 일단은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주가의 수익률을 조금 더 늘려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우상향 추세는 그대로 홀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제약, 초록뱀, 원익 IPS, 두산 퓨얼셀, 삼성전자, 네이버까지 6종목 말씀드렸고요.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와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